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틴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법, 경제, 과학, 기술, 왜 나에게 어렵게 느껴졌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법, 경제, 과학, 기술, 용어가 어렵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 표현이 돼 있는 걸 그림으로 옮겨야 되니까 어렵다고 했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왜 나한테 어려운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 문장이 뭐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체크를 해놓고 내가 어떻게 읽어 나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정오 판단을 하지 못한 선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글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오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2024학년도 6평 지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하나하나를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아하, 혈액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 문장마다 생각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사고를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스쳐가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등급별로 이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1, 2등급 학생들한테는요,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3, 4등급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분명히 설명 못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보충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내용은 5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냐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놓고 하나하나 옮겨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구나. 아,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등급 친구들한테 조금 더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선지를 분석을 해보세요. 선지를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선택률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투스에 이러한 자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마다 선택 비율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 12%의 학생들이 4번을 골랐죠. 그러면 이건 학생들이 바보라서 4번을 고른 게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이어서 4번을 고른 거거든요. 그리고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다른 선지로 가서 4번을 찾은 거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해보면 정답률을 들여다보면 함정선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안 틀렸는데? 라고 생각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다른 지문에 있는 선지를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나왔을 때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선지를 만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지문을 만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틀리지 않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미래의 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능 안 망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문학, 독서, 선택 과목의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생각할 게 있나? 그냥 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냥 잘.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지문당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체크하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고요. 질문하시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글이 마냥 딱딱한 게 아니라 꽤 잘 쓰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제 글을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지문으로 찾아가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재진술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아무리 풀어도 내 성적은 제자리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생각하면서 읽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장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